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지난 주말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 2020년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발족한 한일 종교 시민단체 연대체가 있는데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조만간 한일 종교계의 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공동대표 중 한 분이신 한국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 한일 정상회담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국민 여러분 전체도 다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낯빛을 살핀 그런 회담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 정부는 셔틀 외교의 복원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제3자 변제하는 등 파격적인 한국적 양보에 대해서 일본이 전혀 성의 있는 조치가 없었다라든가 고통스러운 경험 등 이렇게 이번 일본 수상이 발언했던 것이 대상이 누군지 또 일본의 강제성도 전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 시민들과 피해자를 사실상 우롱한 것 아니냐,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한 문제에서도 할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한국 검증단도 아닌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것이 이제 안전을 검증하는 조치라고 했으나 일본이 시찰단 파견이지 검증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진실성 여부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네. 특별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한미강 핵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한 2023년 워싱턴 합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예.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활동 공간을 추가적으로 열어놓고 한미일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나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신설 등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게 심각한 우려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해당 구석구석에 독소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주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과 또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2020년에 한국과 일본의 종교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연대체를 발족했죠.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인데요. 우선 이 단체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시민사회가 발달해 있고 또 종교들도 종교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회적 의견,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카톨릭, 원불교 세 종교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한국 진보연대라는 진보진명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 아마 1000개가 넘는 거의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조직으로 한국 측이 참여하고 있고 네. 일본은 기독교, 불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로는 전쟁 반대 구조를 지키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관련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내셔널 이슈를 다루는 운동이 잘 발달해 있지 않은 특색이 있는데 약 한 400개 정도의 단체들이 모여서 평화법을 이렇게 개정하려는 그런 일본 정부 보수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모여서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일 시민 종교 사회가 거의 총망라돼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역사정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헌법 사수,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공동운동 과제로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급격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요? 예, G7이 있기 전인데요. 저희들이 18일 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이고, 일본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측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공동 기자회견문과 성명서는 저희들이 함께 약 한 2주간 협의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기자회견의 형태로 한국 측에서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저희 한일화해협 평화 플랫폼은 2020년부터 함께 활동을 해와서 같이 공동성명들을 많이 했는데, 이 공동성명들을 만들 때는 작부로부터 시작해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굉장히 최소한 2주 정도를 성명서 작업을 했는데, 이번 성명서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선언을 하게 되면 4가지 주요한 주장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강제 동원 피해 대상에 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양 시민사회, 종교 시민사회가 합의를 했고요. 그걸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그래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성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성명서에 담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자, 평화헌법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해서 우리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 평화헌법을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평화의제를 저희들이 반복해서 공유하고, 이것을 한일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건설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네. 라고 성명서를 맺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야 종교인 수나 또 정치 참여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보다 적으니까 일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꽤 의미가 있는 한일 시민들의 어떤 공동 입장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3대 종교와 평화헌법 지키기 모임에는 사실은 일본의 가장 강력한 이게 시민사회 단체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기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 일들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으로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가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평화의 동력, 평화의 중심이 시민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의 활동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YMCA 기독 청년 단체잖아요. 이제 사무총장님도 개신교인이시고요.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가치로 이제 한일 관계도 바라보게 될 텐데 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종교인의 시각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와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화해와 평화가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연대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넘쳐난다면 좋겠는데 화해와 평화의 이름이 가면이 되어서 그것이 현실의 이렇게 아픔과 문제를 가리고 왜곡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렇게 굉장히 암울한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한일 관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은 실제로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또한 평화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로에는 정말 종교와 시민사회가 꿈꾸는 보편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공감이 되고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동 입장문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또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셨는데 이 기자회견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기자회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성명에 이렇게 찬성해 주신 원로분들의 개인 의견들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일 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명서가 나왔는지, 그리고 성명서 낭독,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선언문 작성이 어제 최종적으로 끝이 나서, 지금 참여하시는 서명자들은 지금 다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이렇게 중요한 원로 어르신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이제 서명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도 일본의 주요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최소한 현재 한 50분 이상이 이렇게 서명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최소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가 되어야지 서명자의 전체 인원과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종교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어떤 공동 입장문을 내는지 다음 주 목요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이신 한국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